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자신답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자신답다는 건 뭘까요? 저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저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행동들이 저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늘 긴장 상태였어서 손에 항상 땀이 났었어요. 40kg대였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뚱뚱한 줄 알았어요. 가창시험 보면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대로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저는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선 자신 있게 부르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못 부르더라도 혼자 그냥 즐겁게 막 부르거든요. 주변 시선 엄청 의식해서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못했어요. 저는 제 의사보다 항상 남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였어요. 당시의 집안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지 못하는 환경 같은 것에 매달리면 원망밖에 더 하겠어요? 남한테 제 그릇에 맞지도 않게 착한 척 한다고 솔직해져 본 적도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좀 더 솔직해져 보고 싶었어요. 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은 것도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것도 연애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우러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을 바꾸고자 한 시작이 웃는 것부터였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웃음의 힘을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삶을 바꾸고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초등학생 때였어요. 소파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문득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행복해지는 법을 검색하고 기사를 발견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한다 라는 글을 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억지로 입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고 다녔어요. 표정 관리도 웃는 걸로 해요. 조금 화날 때도 슬퍼서 눈물 날 때도 민망할 때도 계속 웃는 버릇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농담하면 오버해서 웃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늘 웃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 이게 저의 강력한 무기임을 느꼈어요. 웃음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겨요. 웃으면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더 친절해질 수 있어요. 친절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면 좋은 말도 듣게 되고 좋은 일들도 생겨요.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아져요. 서서히 제가 긍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희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지친 누군가는 저희 인사를 듣고 다시 활기차게 힘이 날 수도 있고요. 밝게 인사 받아주시는 상대방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이 나기도 해요. 버스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타는데 한 번씩 기사님 표정이 어두워 계시다가 밝게 웃어주시면서 받아주시면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드린 응원을 받아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상대의 밝은 인사에 힘이 나더라고요. 상대방은 알 수 없었을 테지만 그렇게 베풀어준 단 한순간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곤 했어요. 저 역시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웃음과 친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안 들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상대가 안 받더라도 저는 웃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건 사실 저를 위한 일이라서요. 저는 칭찬을 수집해요. 그냥 하는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작은 칭찬도 다 아주 마음 깊이 새겨요. 그게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빈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면 그건 저에겐 사실이 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긴 좀 그러니까 일기장에다가 혼자 자랑 써놓거든요. 오늘은 뭐라 칭찬을 받았다. 뭐라고 해주셨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한 번은 골프장에서 일할 때 신동엽님을 나간 적이 있어요. 후반부에 신동엽님께 갑자기 칭찬을 받았는데 저에겐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아주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연시 세상에는 마라토너처럼 달리기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수 중에 노래를 타고나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우연 씨는 말을 이쁘게 하는 재주를 타고난 것 같아. 이건 따라할래도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소중해서 듣자마자 퇴근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느껴야 하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른 카톡 나와의 채팅방에 적어둬야 하거든요. 최고의 만담꾼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마스크 속에서 콧구멍이 아주 벌렁벌렁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이후로는 신동엽님께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저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어서 실망하실까봐 저한테. 그래서 후반에는 신동엽님 거의 버렸어요. 너무 떨려서 다른 분들한테만 신경 써드리고.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분도 있고, 외적으로 잘 꾸미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저는 칭찬을 모아요. 칭찬받을 곳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답정너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칭찬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잘 웃고 다니면 칭찬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모든 것들을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이야기들, 지금의 고생들 짠 하고 말해줘야지 하고, 사람들이 유튜브각 하는 것처럼 저는 자선에다 써먹어야지 했었어요.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독해질 수 있어요. 그땐 그랬지, 라떼는 말이야 를 스스로에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버텨온 나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고생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요. 지난날 고생을 버텨온 시간들이 추억이 되면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들춰볼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게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야기의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강연하는 모습으로. 이건 내 자서전의 일부분이다. 이게 그냥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 같은데 비슷한데 저에겐 좀 달랐어요. 나의 목표는 강연하는 거야 보다는 좀 흔한 내용이겠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강연하는 멋진 나에 맞춰서 줄거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거 나중에 책에 써야지. 물론 할 수 있는 말들도 한참 부족해서 초안만 있는 상태지만 고생을 하게 되면 이거 잘 다듬어서 이야기로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니까 그 고생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데는 도움이 되었어요. 이야깃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나는 좀 더 풍성해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생각하면 결과 말고 과정에 집중하게 되어서 좀 더 즐거워집니다. 사는 게. 저는 제가 잘 될 증거들을 찾아요. 좋은 것에만 의미부여를 엄청 했어요. 어떻게든 나는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전에 퇴근길에 쌍무지개를 봤어요, 하늘에. 그럼 나는 잘 될 사람. 카페에서 스콘을 그냥 주셨어요. 곧 마감이라고. 그럼 친구는 너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영업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왕 받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러건 말건 나는 역시 먹을 복이 있어 라고 생각해버려요. 역시 나는 먹을 복이 있어. 그리고 제가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데 돈 들어온다는 꿈 있잖아요. 뭐 뱀 꿈, 돼지 꿈, 똥 묻은 꿈, 손에 똥 묻은 꿈, 쌍무지개가 떠다니는 꿈, 이런 거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해몽을 찾아봐요. 뜻을 찾아봐요. 꿈 뭔가 괜찮네 싶으면 찾아보고 역시 나는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찾다 보니까 크게 유명한 사람이 꿈에 나오면 좋은 꿈이다 하는데, 저는 꿈에 유재석님이 나온 적은 없었지만 삼청에서 일할 때 출근길에 무한도전 촬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꿈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봤으니까 역시 나는 잘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버렸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잘 된다는 것에 끼워 맞출 건덕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끼워 맞춰버려요. 엄청 의미부여해서 머리에 그냥 심어버려요. 스스로한테 너무 세뇌당해서 거의 뇌에 박힌 것 같아요. 나는 잘 된다. 제가 정신승리도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미운 말을 들으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자책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결론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준 말이다 라고 지워버려요. 안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버려서. 예를 들면 언니가 말을 굉장히 세게 하는 편인데 일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 틱틱댔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분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표현을.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주눅 들고 속상해서 언니한테 말했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멍청해서 무시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어느 부분에서 멍청하다고 느꼈을까? 내가 과하게 남들 눈치를 봐서 답답함이 그렇게 느꼈나?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나? 하면서도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언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를 싫어하나?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단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나를 위한 마음이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 악의는 없을 거야. 그마저도 지금은 그래, 나 멍청해. 맞긴 맞는데 하지만 똑똑할 때도 있어 하고 바뀌었어요. 오롯이 나로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맞았다고 증명이 되는 때가 와요. 그것들이 저희 자존감이 되어준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에겐 틀린 선택일지라도 나에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선택의 결과가 후회든 실망이든 실패나 성공이든 앞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한 나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돌이켜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의 말대로 살면 나중에 남 탓을 한다거나 내가 하지 못한 내 생각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져요. 그래야 후회를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고 당시에 내 선택에 납득이 가더라고요.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해도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결국 하고 싶은 선택을 한대요. 후회하는 그 순간들이요. 그 당시에는 그 환경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요. 우리는 늘 나름대로 최선이었어요. 그 선택들이.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한다는 건 거기서 그 길목에서 빠져나왔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지나서 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계속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허비했던 시간만큼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과거를 빼놓고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마저 다 받아들여야 돼요. 후회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라보는 것도 자존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생 때 급식이나 학비 지원 같은 거 신청하라고 하면 좀 대놓고 손들고 신청했거든요. 친구들이 수근거리든지 말든지 친구들이 화장실 같이 가줄까 하면 됐다 하고 혼자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엔 그게 좀 특이한 행동이었나 봐요. 꼭 무리지어 다니는데 혼자 행동한다는 게. 그러면 친구들이 역시 넌 특이하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물론 그 하나로 그렇게 말들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느 날은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스스로도 뭔가 친구들이랑 생각하는 게 자꾸 달라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이 때는 친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맞추고 그런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고민을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넌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그 순간이, 그 말이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나요. 저에겐 힘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가 되었어요. 약간의 착각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할 거라는 착각,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 물론 스스로가 소중하고 대단한 만큼 남들도 똑같이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들보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남들보다 특별하다가 아니라 나는 특별하다. 모든 개인은 그 각각 특별하다. 내가 귀하고 대단하다 여겨지는 만큼 남들도 귀하고 대단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아가 너무 비대하다, 자의식이 과하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 거 다 됐고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어야 했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덕지라도 되면 그거라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라도 좋은 내가 되어줘야죠. 앞으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증명해 보이면 그건 더 이상 착각이 아닐 거예요. 솔직히 이건 인생이 끝날 때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진 이렇게 착각인지 희망인지 갖고 살려고요. 착각이든 희망이든 뭐든 살아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적당히 붙들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인생을 모두 각각 살아내고 있는데 안 대단한 인생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겨주자고요. 티도 안 나는 그 최선. 그 최선을 다한 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아니까.
그니까 나라도 대단하게 여겨주려고요. 내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요. 그래서 이건 나밖에 못하는 나의 이야기니까. 제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들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에 힘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